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네, 여기는 사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예. 사업하시는 분이 원 터가 예. 너무 안 좋았고 거의 망하는 터에 사무실을 갖게 됐어요. 네. 그 터는 배불뜨기 터가 아니라 완전히 까먹는 터, 예. 재산을 다 까먹고 모든 게 다 망하는 터, 심지어는 병까지 들어오는 터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이사 가세요라고 결정했는데 이 사장님께서 좀 화통하셔서 그걸 빨리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진주에서 최고 명당터로 오시게 됐어요. 그런데 항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흉당터들은 맨날 이사 나가고 이사 나가서 건물이 삐까뻔쩍하지만 최고 명당터들은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고 그 다음에 건물들을 수리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약간 흐리뭉텅하게 조립식 건축으로 져놨거든요. 그런데도 이 진주에서는 그것만치 완벽한 건물이 없어요. 7대3의 기준까지 정확하게 맞춰놓은 건물이 없어요. 여기 보면 이 중문은 폐쇄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 문을 보면 딱 7%의 이 문이 딱 들어가 있어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 문이 여기에 달렸으면 더 좋았을 뻔했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열면 제복이 쏙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쪽으로 열게 되면 제복이 쏙 안 들어와요. 바꿔 달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죠. 이때는 문을 항시 이쪽으로 못 열고 안으로 열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제복이 쏙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화분을 하나 놓는다던가 하면 또 제복이 쏙 들어와요. 왜냐하면 화분에 걸쳐서 이렇게 쏙 들어오게끔 만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항시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요 문은 원래 열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여는 걸로 했으면 훨씬 제복이 더 감아서 쏙 들어오는 형국으로. 예, 이게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이 풍수라는 게. 예. 여기는 어떤 명당인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쉬운 얘기로 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도깨비터라는 거. 예, 이렇게 돌고 이렇게 안으로 돌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서 요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멈춰버려요. 예, 꼭 브레이크 다른 것처럼 이걸 도깨비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깨비터에서는 순하면은 못 살아요. 좀 독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됐어도 조금 독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도깨비터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사장님하고 사모님을 봤을 땐 사모님은 좀 순해서 안 되고 사장님이 조금 독해서 사장님이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꼭 독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성질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이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이 털을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는 크게 성공을 못 해요. 그래서 여기는 도깨비터고 70%가 완벽하게 갖춰진 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도 단점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도깨비를 빨리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해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실 때 이렇게 안으로 돌아가요. 엄연히 이렇게 안으로. 예, 안으로 들어가다가 여기 보시면 이 옆건물 같은 경우에 금관계 수맥이 엄청나게 세다는 뜻이거든 이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게요.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됐다가 이제 여기 들어왔을 때부터 틀려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소리 나면 천혜명당이라는 뜻이에요. 이 소리가. 예. 그래서 요 소리 나는 데는 거의 저기 하지요. 이렇게. 예. 근데 왜 났는가 가만히 보시면 얘 때문에 그래요. 요 불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 예. 이렇게 하는 게 틀려요.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가리켰을 때. 예. 요게 천의 명당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렇게. 예. 기가 엄청 세요. 예.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예. 기가 아주 세지요. 자체가. 예. 예. 여기다 왜 안 세워놨지요? 이걸 꺾으라고요. 예. 여기서 보이면 안 돼요. 보이면은 제복 다 나가 버리는 게요.
여기서 봤을 때 항시 들어오게 되면 사무실에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렇게 사물을 보는 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 세워줘야 돼요. 이해 가시겠죠? 버리면 안 되거든요. 요게 요런 형태로 가림막을 하나 해주세요. 예, 아니면 여기 병풍 있잖아요. 병풍으로 해줘도 되거든요. 여기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은 들어오되 보이면 안 돼요. 왜? 뺏어갈 수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되면 직원들 스카웃을 해버려요. 그럼 직원들을 뺏기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들어와서 화장실이 바로 보이면 안 돼요. 풍수가 이런 거거든요. 화장실이 바로 보여버리면 화장실은 돈이 나가버려요. 네. 그래서 항시 그 아파트에서 현관 문을 열었는데 화장실 문이 보이면 그 집은 다 망해요. 제복이 안 쌓여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 이쪽으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가고 이거를 이렇게 틀어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리 말씀하십니다. 예. 그럼 한번 지금 틀어봐요. 보통 집에서도 이런 방법을 쓰면 첫째가 이 아파트를 질 때 풍수학적인 건축을 제대로 졌다면 절대적으로 문에서 들어와서 화장실 문이 절대 보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문 구조가 보였을 때는 요 가운데다가 가림막을 해주시면 돼요. 가림막을 하면 들어와서도 화장실 문이 바로 안 들어가니까요. 바로 눈에 안 보이게. 네. 네. 왜냐면은 화장실은 예로부터 금고를 상징해요. 네. 그래서 금고를 상징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화장실 문은 이 들어올 때 절대 보이면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집은 집구조가 다 좋은데 왜 가난해요? 라고 할 때 바로 이런 형태가 이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 놓을 때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다 저기가 틀려져요. 그냥 무조건 가리는 게 답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밖을 유리창이 있는 것을 놓을 것이냐, 유리창이 없는 것을 놓을 것이냐. 이 문이요. 뭐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여기까지 뭐 바로 들어와서 했을 때 이제 안 보이죠. 이제 화장실은 해결된 거예요. 이 자체가 이렇게 놈으로써 아, 이렇게 돌아가야 보이네요. 돌아가야지 보이고, 문을 열었을 때 꼭 화장실과 금고는 제복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쉽게 못 가져가게 하세요.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이 풍수의 원리, 돈을 모이는 원리. 예. 부자가 되려면 첫째 내 거를 뺏기지 말라, 들어오는 것을 뺏기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예, 그럼 절대적으로 여기는 이제 안 뺏기게 돼 있어요. 예, 이것만 설치해도. 예. 이 사무실에서 예. 주위에서 배치해야 되는 가구가 있는가요? 첫째가 이 사무실을 가장 배치할 때 대장을 먼저 찾아야 돼요. 대장은 사장님이 계신 곳. 예. 그러니까 좌향을 찾아야 돼요. 좌향. 그래서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에요. 그럼 여기는 사장님 자체가 간자에 앉아 있어요. 간자. 여기는 간자예요. 예. 그 다음에 곤자에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관자 곤향이 되는 거예요. 이 관자 곤향이었을 때 어떤 배치가 이루어지냐면, 바로 대문이 서남 쪽에 있는 경우로, 여기가 엄연히 서남 쪽이에요. 서남 쪽에 있는 경우로 재산이 늘어나며 가족이 장수한다 해서 저기다 문을 놓고 관 쪽에 우두머리 자리, 사장님 자리가 있으면 바로 가족이 장수한다, 재산이 늘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래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향은 첫째가 사장님 자리, 그 다음에 곤향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만 배치만 잘하면 돼요. 가구는 대체적으로 이런 벽 쪽이나 이렇게 붙어도 되지만, 가장 기본이 만약에 어쩔 수 없을 때는 이 화장실 있을 때는 이렇게 가구 배치를 통해서 막는 방법도 있어요. 이곳에도 혹시 귀신이 있을 수 있나요?
첫째가 여기에도 얼마든지 귀신이 있어요. 지금부터 귀신 찾을게. 이렇게 명당인데도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갖고 들어온 귀신들, 물건에 붙은 귀신, 귀신 이렇게 했을 때 첫째가 이거 제가 엄연히 이런 거 버리라고 했는데 예, 제 유튜브를 안 보신 거예요. 이거 사람네들이 착각들을 하는 게 뭐냐면 돈나무다라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걸 선물을 해줘요. 그런데 이게 돈나무가 아니라 이거 돈 까먹으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가져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당장 버려야 돼요. 사람들 선물할 때는 난초 같은 거 해주지 마시고 이렇게 음과식물, 열대지방에서 자랐던 화초들은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계절 화초 중에서 선택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막 귀신이 형성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또 치워야죠. 이렇게 귀신이라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귀신 이제 이렇게 또 나가죠. 귀신. 예.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가죠. 여기에 귀신이 있다는 뜻이요. 그 안에요. 예, 안에. 그러면은 요 안에서 이제 귀신을 찾아내야죠. 예. 이런 식으로 한번 이걸 끄집어내 봐 주세요. 예. 이렇게 귀신 이렇게 가자니요. 여기에서 보았을 때 이건 뭐지요? 뭐 기분 것 같아요. 드라이 같은 거. 전자목. 향인데요. 전자목. 예. 예, 귀신. 이게 바로 살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라 그래요. 이걸 빼놔 주셔요. 그러면 저렇게 살상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다 귀신으로 보면 돼요. 예. 예, 또 귀신. 이제 여기는 없지요. 안 가리키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지금 가요.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요. 요게 귀신이 돼 버렸어요. 요 병풍이. 이러면 재수가 들을 게 없는 거예요. 요 자체가. 그러니까 이 병풍은 빠른 시일 내에 빼요. 빼서 딴 걸로 교체해요. 또 귀신 이제 왜냐면은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요거예요. 내가 저기 해서 이렇게요. 여기 있지요. 예. 이거 누구 거지요? 이렇게요. 귀신 이렇게요. 누가 선물 해주신 거예요? 또 귀신 이렇게 해서요. 이제 저를 가리키면은 안 된다고 귀신이 이제 없다고 그랬죠. 제가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저는 신이기 때문에 제가 약사생물 신이요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귀신 했을 때 이제 다 됐고 저를 가리키면 이제 귀신은 다 없어진 거예요. 자체가. 이제 일단은 여기에서는 사무실에서는 귀신들을 이제 다 정리를 했어요. 예. 만약에 관리를 잘못해서 귀신이 많이 생긴다면 바로 명당의 기운도 달라질 수 있나요? 예. 첫째가 아까 빼놨듯이 누가 선물을 했을 때 이렇게 귀신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예, 요 화초도 괜찮고요. 이제 화초들 여기 있는 화초가 재수가 들을 게 없어요. 얘가 성장을 하면 귀신으로 돌변해 버려요. 이 자체가. 누가 선물을 했을 때 이런 형태로 귀신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신을 다 제거를 해도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는 점이에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하면. 그래서 앞으로 여기 사무실은 절대적으로 누가 선물을 한다 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세요. 재수가 있는 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재수가 없는 게 들어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 저기 만약에 선물을 하겠다 라고 하면 화초는 테이블 야자가 그냥 좋아요. 테이블 야자나 안 그러면 잘 안 죽는 그 사철나무, 나뭇가들을 해달라 이렇게 아예 주문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이건 괜찮아. 이건 오히려 기가 세요. 이걸 한번 빼보시겠어요? 이게 기가 엄청나게 세요. 예, 요게 바로 수맥을 차단할 수 있는 도자기예요. 도자기를 만들 때 같은 선생님이 주셨는데 이거 만들 때는 정성을 다하신 거예요. 어린 마음으로 기분이 좋아서. 근데 저기 아까 귀신 나왔던 화분은 요 잠깐만요. 예, 여기다 놓으셨죠? 요 도자기는 이거 만들 때 더 이쁘게 잘 나왔거든요. 근데 똥 씹으면서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할 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돈 벌 목적으로 어거지로 만든 화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도자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작가분들이 뭘 만들 때 기분 안 좋으면 만들지 마세요. 기분 좋을 때 만드세요. 이쪽으로요. 예, 이건 기분이 좋을 때, 이 화분은 재수가 없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좋은 거, 이건 좋은 거, 이거는 귀신 들어가는 화분. 요거 딱 보면은 지저분하잖아요. 이거는요. 안 좋아해요. 예. 두 개 뺄까요? 예, 이거 빼야 돼요. 근데 이거를 빼면 아까우니까요. 차라리 이건 방법이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결정돼요. 왜냐하면 돈 들어오려면 깨끗하면 돈 안 들어와요. 절대로.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놓게 되면 돈이 들어오는 게요. 왜? 이건 좋은 도자기, 이건 나쁜 도자기. 음이 빨아들여서 꽉 채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저 도자기도 가져오셔요. 예. 이 도자기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니까 여기다 놔버리면 되는 게. 이게 바로 도자기. 음은 항상 문에 음이 있어야 돼요. 음이, 이렇게 음이 강해야 돼요. 이 음을 없애면 안 돼요. 근데 음이 없애다가 여기 왔을 때 이렇게 멎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소리가 이런 식으로요. 얘를 빼면 안 돼요. 얘가 이 음이 달아나는 것을 막아주는 수문장 역할을 해요. 얘 자체가. 얘가 이거 한번 쳐보셔요. 얘 제목을 한 푼 줍쇼. 아셨죠? 그럼 여기 10원짜리가 하나 있더구만요. 이렇게. 이해 가지겠어요? 네. 얘 제목은 뭐라고 했죠?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네. 그래서 맨날 오면 동전들 남지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던져요. 아셨죠? 던져서 여기다가 쌓이게 하셔요. 네. 풍수가 별게 아니에요. 이 원리만 알면 돼요. 꼭 돈 달라는 뜻 같지 않아요? 예, 그런 거 같죠? 예. 예, 이거 잘 사신 거예요.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예, 기도 세고. 예. 도자기 싹 정리해줘야 돼요. 도자기. 예. 이 보시면 도자기를 살 때 기가 있는 것과 기가 없는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림을 그릴 때 죽은 건가 죽지 않은 건가, 귀신인가 귀신 아닌 건가를 먼저 논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한심한 게, 이거는 진짜 살아있는 걸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팔 때도 살아있는 걸 해줘야 돼요. 이렇게 조찬 이런 거. 예, 이런 것도 좋고요. 이건 안 좋고요. 이건 좋고요. 아, 이 같은 선생님이 그러니까 만들 때 똥 씹을 때 만들면 안 된다는 거. 작가분들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서울에 어떤 유명한 작가가 그림 좀 저한테 감정을 부탁드렸는데 딱 한 점 찾아냈어요. 나머지는 다 X였거든요. 기가 안 나왔어요. 다 죽은 기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건 괜찮고요. 예. 예, 이것도 죽었고요. 이건 누구 거예요? 네. 예. 아, 이건 아닌데.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원래 한울이에요. 한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울을 갖고 있을 때는 이렇게 우측으로 세게 도는 거예요. 예, 이게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만들 때 작가가 잘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요. 이것도 좋고 이렇게 안 좋고요. 그러면 요거예요. 화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딱 봤을 때 뭔 그림 같아요? 부엉이. 부엉이가 뭐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짝눈이잖아요. 짝눈이고 똥 씹었잖아요. 똥 씹은 건 절대 놓는 게 아니에요. 작가들이 이렇게 뭐 해갖고서 좋아 보인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 진짜 생각 잘해야 돼요. 저는 기 있는 것만 좋아해서 그래요. 여기는 대체적으로 다 좋네요. 여기도요. 저 가운데도 여기도. 나머지 다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를
여기다 놓으면 안 돼요. 이거는.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는. 예, 호랑인데 여기 있으니까 호랑이가 승질이 나버렸어요. 여기 있으니까. 근데 호랑이 배치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운이 달라져요. 이거는 여기다 한번 놔주세요. 놓을 수 있는 자리 있어요? 이 놓는 위치도 가차이 놓느냐 아니면은 멀리 놓느냐의 차이예요. 이 자체가. 이렇게요. 이렇게 놓으시고, 네, 그쪽만 들어보세요. 이제.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놨을 때 호랑이는 우측으로 돌아요. 네. 항시 도자기나 그림도 자기 자리를 찾았을 때 힘을 발산해요. 그런데 자기 자리를 못 찾으면 힘을 발산 안 해요. 네. 이제 된 거예요, 이거는요. 예.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안 좋아요. 이 사람이 저기 한 건, 그런데 이건 하나는 왜 건졌나 모르겠네. 이거는 괜찮네요. 아, 그래. 요거는 하나 딱 놓는 거죠. 이렇게. 화분 배치도도 이런 식으로 풍요를 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놓으면 안 돼요. 자체가 할 때. 예. 예. 그리고 이런 엽전 같은 게 있으면 꼭 돈 벌려면 이 속에다가 깔아놔야 돼요. 이게 항시. 예. 그리고 정확하게 이 팔방을 맞춰줘야 돼요. 8개거든요. 8방을 맞춰야 돼. 이렇게. 예. 이렇게 되면 일단은 여기는 다 돼요. 저 호랑이 때문에 오히려 기운 변하는 것도 많아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항시 호랑이가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뭐가 있어야지. 좌측에 용이 있어야죠. 요거를 하게 되면 이걸 이쪽으로 하고 얘가 혈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의자도 혈이요. 예, 그래서 제 여기에 중심책을 만들어줘요. 항시. 예.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장터. 저 터가 아닌 것 같아요. 이 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대장터예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여기가 딱 대장이고 저긴 일하는 터. 그래서 중심터가 되는 거예요. 네. 예. 이제 정리가 다 끝났어요. 이제 거북이가 들어와야 돼요. 네. 거북이가 들어올 자리를 이제 마련해야죠. 첫째가 공사를 크게 하는 사람들은 큰 거북이, 네. 작은 공사하는 사람은 작은 거북이. 네. 그렇게만 가져오시면 돼요. 예, 이쪽으로요. 예. 예. 요 거북이를 할 때는 항시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이 돌려주셔야 돼. 약간 요렇게. 요렇게요. 요렇게. 예. 그리고 딱 놨는데 만약에 위치가 안 맞는다 싶으면 위치는 바꿔버려요.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제복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결정돼요. 저것도 다 이쪽이 아니고 요 식으로 놔요. 왜 그러냐면 저기다 놨을 때 제복이 들어오는 거하고 그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북이를 놓을 때 특히 또 이렇게 감싸야 돼요. 왜냐면은 오면서 다른 데로 셀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항시 불상이나 거북이, 성물 같은 걸 할 때는 꼭 눈을 가리고서 여기에서 첫 눈을 뜨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원리예요. 예. 그러면은 걸어 다닐 때 좀 문제가 되니까 요 선에서 맞춰요. 그리고 다 맞춘 다음에는 예, 이때 벗겨버려요. 예. 벗기고 사장님 실로 들어가는 위치로 만들어야 돼요. 예. 요런 식으로요. 예. 그러면은 이제 다 된 거예요. 예. 예. 이 거북이를 고를 때 그 주의할 점이 있나요? 첫째가 거북이를 고를 때는 꼭 기가 나오는 걸로만 해야 돼요.
일반 사람들이 기 안 나오는 거북이를 그냥 시중에서 막 사갖고 하는데 꼭 확인을 할 때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돼요. 예. 엄연히 여기는 음이 나왔던 자리인데 이 거북이를 놨을 때 이렇게 명이 나와줘야 돼. 이렇게 예. 꼭 이런 거북이여야 돼요. 그리고 기가 세야 돼요. 첫 번째. 네. 그 거북이는 특히 일반 거북이를 놓느냐 시험난 거북이를 놓느냐 이 차이예요.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두를 놓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엄연히 시험이 있어요. 이거 이무기라는 뜻이거든요. 이무기하고 용하고 틀려요? 용은 천년의 인고의 세월 속에서 여의주를 얻었을 때 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북이 형상은 이무기는 오히려 욕심이 더 많거든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여의주를 얻자니요. 용이 돈이 많을까요? 이무기가 돈이 더 많을까요? 이무기가 더 많을까요? 이무기가 돈이 더 많아요. 예. 이무기가 세력이 더 강해요. 욕심이. 예, 용은 여의주만 얻으면 그 세력 다 포기하고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예. 그런데 이무기는 세력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세력을 확보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무기는 곧 용이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큰 사람이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용은 이미 큰 사람이 됐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해요. 그런데 이무기는 악착같이 노력을 해요. 이 거북이는 어떤 의미? 첫째가 의미 자체는 거북이가 가장 기본으로 제복을 뜻하고 이를 뜻해요. 예. 바다에서 나갔던 거북이는 알을 몸에 잔뜩 갖고 육지 해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꼭 모래사장으로. 거기에서 거북이가 200m 물이 닿지 않는 곳으로 와서 땅을 파고 거기다 알을 까는데 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알 자체가 바로 제복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복을 뜻하면서도 이제 거북이 자체는 사업을 잘 되게 하고 장사를 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제복을 많이 들어오게 해서 풍요를 상징하고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집에다 놓을 때는 거북이를 추천드려요. 제가 이걸 어떻게 둬야 됩니까? 둘 때는 항시 문이 있으면 위치가 있어요. 정해지는 위치. 그런데 정해지는 위치가 결정이 안 됐을 때는 그냥 문 양 사이드로 같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을 이쪽으로 보면 직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쪽으로 보면 사장님이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가리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누가 잘 되느냐가 결정돼요. 예. 예. 그리고 또 아셔야 되지만 거북이가 딱 되면 초하루 때 꼭 여기다 떡 있지요. 절편을 꼭 여기다가 3개 정도 넣어서 놔주세요. 2개다가.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이 거북이를 즐겁게 만들어줘야 돼요. 꼭 초하루 때. 또 하나 가장 기본적인 게 이거는 하나의 신을 모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곳에는 예. 기화분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는데 예. 지금 여기에는 기화분을 주지 않고 예. 저도 기합은 주는 게 좋아요. 원가가 적으니까. 근데 거북이가 이거 엄청 비싸요. 이게 많이 비싸요. 이 크기가. 엄청 비싸. 예. 일반 사람들이 사면 이거 50만 원 줘야 돼. 한 쌍에. 이건 큰 거라. 저도 주기 싫어요. 근데 여기는 이미 의뢰를 해갖고 저를 통해서 명당으로 이사 온대요. 기합운을 주는 데는 흉당에 들어가는 거지 명당에는 기합운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합운을 안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시니까 돈 많이 버시라고 큰일 많이 따시라고 거북이를 주는 거예요. 예. 사업장에는 그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좋은 그림이 다른가요? 예. 첫째가 여기서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게 여기 관음보살이시거든요. 예. 관음보살은 항시 북쪽에 있어야 돼요. 내 등 쪽에 있어야 되고. 예.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관음은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뒤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해바라기요. 해바라기는 제복을 상징하지만 해바라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죠? 나를 바라보는 분께서 뒤에서 비춰주나요? 그런 것도 있지만 해바라기는 씨가 잔뜩 있어요. 그래서 제복을 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안 오고 이거 배치할 때 해바라기를 여기다 걸으시라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바로 해바라기는 제복을 뜻하고 풍요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웅장한 소나무는 북쪽을 뜻해요. 북쪽은 여기가 북쪽이지만 북쪽이 여기가 아니에요. 내가 앉아있는 주인 자리가 북쪽이 되는 거예요. 항시 북쪽은 여기가 주인 자리에 여기가 북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는 뒤로 배치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고 웅장하고 우람한 소나무들은 좋은데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소나무는 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죽은 겨 소나무 자체가. 그래서 이 소나무는 빨리 뛰는 게 좋아요. 사진상으로 본 거하고 또 틀려요, 이 자체가. 그래서 요 소나무를 요거를 여기다 걷는다던가 하시고, 아니면 거기에 좋은 그림 있으면 그걸로 대처하는 거죠. 밑에서 들어야 돼. 예, 예. 더요? 예. 대식. 그림 감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림 감정이 항상 기로 봐요. 기 안 나오는 그림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그려도 저는 인정을 안 해요. 이렇게 이런 것도 좋네요. 예. 그러면 요 그림이 여기로 오시고요. 이 그림이 저기로 가셔야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게 뭘 상징하나요? 몇 월인가요? 가을이죠. 10월. 금강산이기 때문에 이 그림은 거의 10월달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월달이니까 저기다 놔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림이 생동감 있고 살아있지 않아요. 지금 몇 월 그림인가요, 저거는? 6월, 7월. 저거는 6월에서 7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에도 날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그림은 6월에서 7월, 소나무가 가장 강하고 힘이 넘칠 때, 그때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변화시켜주면 되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흐무리한 것은 절대 놓지 마세요. 그림 자체가. 그림은 선명도가 명확하고 뚜렷하고 목적성이 뚜렷한 것만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성이 없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금 기가 막힌 그림이 여기에 숨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예, 병풍에 있거든요. 요 병풍에. 예, 눈이 잘잘잘잘 내리는데 하나하나 다 살아버렸어요. 이렇게. 이거는 매화를 그릴 때 이게 조금 이 승질이 급해요. 왜 매화 그림을 확인할 때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림을 몰라요. 매화가 성질이 급한 게 왜 그러냐면 작가가 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매화가 필 때는 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눈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성급하게 매화가 왔고 이건 꽃샘추위가 왔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그림을 할 때는 정성을 너무 많이 기울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가 너무 세요, 이 그림 자체가. 예. 예.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린 거죠. 됐습니다. 예. 바가지 의미도 있네. 예.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서 항시할 때 여기다 놓으면 좋긴 좋은데 약간 얘가 타원형 형태로 배가 오히려 밖으로 부르면 놔도 되는데 안으로 하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게 나가버려요. 기는 좋은데 나가버리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항시 뭐 하나 놓을 때도 이게 기운 자체가 어떻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풍수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론적으로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실질론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론은 필요가 없어요, 항시. 그래서 진짜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어떤 유튜브 댓글 다는 사람이 제가 뭐라고 댓글 쓰니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반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반사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반사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요. 그리고 문도 한번 닫아보고, 문도, 아이고 이게 조금 힘드네. 근데 이렇게 놔도 문제가 거북이에 여기다 뭐 하나 놓으면 이거 안 걸릴게요. 이렇게 밖쪽으로. 예, 딱 되면 딱 좋네요. 운치도 있고 괜찮아요? 예, 됐네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경쟁으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예, 다 됐지요? 예.